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3부 -1 해협을 건너다. 아침에 영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구나. 치카에게 빌린 머리빗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빗으면서 한숨 섞인 불평을 늘어놓았다. 응, 누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거 없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이야. 치카처럼 산뜻한 쇼트커트를 동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머리를 칭찬해준 기억이 괜스레 마음에 걸려 좀처럼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는 말이야. 치카는 옆에서 이를 닫고 부글부글 물로 입을 헹구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키스해주면 일어나. 뭐든 사랑 타령으로 수렴되는구나. 어이없다기보다는 오히려 감탄하고 말았다. 학교 갈 준비해. 샤워해. 아침 먹어. 치카에 이어지는 재촉 끝에 다시 식당에서 성대한 아침 식사를 얻어먹는데 함께 식사하는 치카의 동생이 놀란 목소리를 냈다. 와, 이것 좀 봐. 이거 굉장하다. 그 말에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 나오는 TV로 눈길을 돌리다 밥과 함께 숨을 삼키고 말았다. 화면에는 아카시 해협대교의 고양이 라는 자막과 함께 하얗고 거대한 현수교가 나와 있었다. 그때 카메라가 휙 줌인했다. 다리를 잇는 굵은 케이블 위를 하얀 새끼 고양이가 경쾌하게 걷고 있다. 리포터가 무해하고 기분 좋은 뉴스라는 듯 말했다. 이 고양이 어디서 왔는지 당당하게 현수교를 걷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블랙박스에 우연히 찍힌 모습도 화제가 되어 소타씨, 여기요. 다이진이. 바로 방으로 달려가 어린이용 의자를 들고 휙휙 위아래로 흔들었다. 저기요, 이제 좀 일어나요. 오늘 아침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깨워도 체온과 낮은 숨소리만 돌아올 뿐 소타씨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흔든다. 마구 흔들어댄다. 두드린다. 다다미에 놓고 손을 떼자 의자는 무기물처럼 쿵 쓰러지고 만다. 이래선 안 되겠어. 아이 진짜. 키스하면 일어나. 문득 치카의 득이양양한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정말일까? 사랑 타령이 아니라 진짜 팁이 아닐까? 무지한 나만 모를 뿐 남을 잠에서 깨우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양손으로 의자의 좌석 부분을 잡고 소타씨의 얼굴에 해당하는 등판에 입술을 가져간다. 다가가면서 처음이구나 생각한다.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나의 첫 키스가. 아니, 입이 없잖아. 눈을 번쩍 뜨고 중얼거렸다. 팁일 리 있겠어? 스즈메. 갑자기 소타씨가 말했다. 내가 얼굴을 떼자 소타씨는 덜컹덜컹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안녕, 무슨 일이야? 그의 맑은 목소리에 갑작스러운 열풍을 맞은 듯 내 뺨이 뜨거워졌다. 무슨 일이라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거칠게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자, 이것 좀 봐요. 다이진. 도대체 이 녀석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수교를 건너는 고양이를 늦게 일어난 어린이용 의자가 가만히 바라봤다.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 분노를 달래듯 소타씨의 냉정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변덕은 신의 본질이니까. 신. 아카시 해협대교를 건너면 고베가 나오지. 우리도 빨리. 스즈메.
이제 나가야 하지 않아?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방 밖에서 치카의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옷 갈아입었어? 어머, 나보다 훨씬 잘 어울리네. 치카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모습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찬찬히 살폈다. 나는 베이지색 치마바지와 하얀 티셔츠 위에 깃 없는 면 재킷을 입고 있다. 어린이용 의자는 세탁한 교복과 함께 어깨에 맨 커다란 스포츠 가방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참고로 마구 흐트러졌던 머리는 오늘 세 갈래로 따은 다음 하나로 묶어 한쪽 어깨 앞으로 늘어뜨렸다. 치카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교복 차림으로 의자만 들고 다니면 너무 눈에 띄잖아. 옷도 가방도 내게 줄게. 치카, 한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녀의 친절에 코끝이 찡했다. 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런 건 됐고, 또 놀러와. 세일러복 차림의 치카는 그렇게 말하고 민박 현관 앞에서 나와 포옹했다. 응, 꼭 올게. 코를 훌쩍이면서 완전히 친구가 된 그녀를 꼭 껴안았다. 상쾌한 감귤향이 옷에서 훅 피어올랐다. 아, 치카의 향기구나. 괜스레 마음이 뭉클해진 것은 그녀와 헤어지고 1시간쯤 걸었을 무렵이었다. 버스를 타야 할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타씨가 말했다. 다음 버스, 6시간 후에요. 벽에 붙은 색바랜 시간표를 보며 내가 대답했다. 철퍼덕. 커다란 물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함석지붕에 쌓여있던 낙엽이 물에 휩쓸려 떨어졌다. 우리는 짙은 물내음에 둘러싸여 어두컴컴하고 조그만 정류장에서 절망적인 기분으로 비를 바라보고 있다. 치카와 헤어져 산에서 내려와 그런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까지 나오자 일단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전차역까지는 아주 멀었고 목적지인 고베까지의 최단 경로는 역시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붉은 석산꽃이 잔뜩 핀 밭 옆길에 서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 조심스레 엄지를 세웠다. 스즈메, 좀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해. 손을 크게 흔들어 5대쯤 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가방 안에 소타씨가 말했다. 의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면 너무 놀라 멈추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다.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10대로 보이는 여자애에게 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타선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참에 하늘이 번쩍이며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우리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들어갔다. 스즈메. 청개구리의 합창에는 비를 반기는 듯한 또렷한 감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소타씨가 조용히 말했다. 빗소리마저 조심하는 듯 내밀한 목소리였다. 왜요? 이 의자, 내 어머니 유품이야? 아. 응. 슈. 차가 젖은 도로를 달리며 길게 끄는 소리가 매미 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버스 정류장 아편도는 차는 가끔 다녔으나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왜 다리가 3개뿐이야? 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자 누군가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계가 아주 살짝 다른 규칙의 지배를 받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옛날에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였던 듯한데 이 의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분명 찾고 보니 다리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그거. 소타씨의 목소리를 가로막듯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조금 전 지나간 차가 같은 차선을 후진해 돌아오는 기적적인 울림. 정류장에서 몸을 내밀려는 어린이용 의자를 황급히 든 직후 정말 파란 미니 밴이 후진해 후미등을 깜빡이면서 우리 앞에 섰다.
비 오는 하늘을 비추고 있던 옆 유리창이 작은 소리를 내며 쓱 내려갔다. 너, 어디까지 가니? 운전석에서 엷은 색 선글라스를 끼고 갈색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넣은 여성이 물었다. 그런데 앉아있어 봤자 버스는 안 와. 차에서는 그 사람의 집냄새가 난다. 룸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사람의 차에는 밤의 가로등 같은 어른스러운 향수와 갓 구워낸 과자의 달콤하면서도 정겨운 냄새가 살짝 감돌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듯 불안해져 담담한 빛을 내는 비의 풍경을 바라보고 앞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빗방울을 쳐다보고 핸들에 놓인 하얗고 포근한 손가락을 남몰래 살피다가 다시 유리창의 빗방울로 눈길을 돌렸다. 이제는 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는 정류장에 앉아 있으니 마음에 걸리더라. 그녀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혼자 여행이라니. 고베 시내까지만 가면 돼? 아, 네. 긴장으로 목소리가 뒤집히고 말았다. 스즈메라고 했지? 네. 나는 애들을 마스야마에 사는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오는 길이야. 그녀는 말하고 백미러 옆에 놓인 베이비 미러를 힐끔 올려다봤다. 거울은 뒷좌석에 설치된 2개의 어린이용 좌석에 얌전히 앉은 2 아이를 비췄다. 나이도 얼굴도 똑같은 아이들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다. 쌍둥이야. 4살, 하나와 소라. 와, 쌍둥이예요? 장난꾸러기라 매일 전쟁이지. 그녀가 웃었다. 우리도 고베로 돌아가는 길이야. 너, 운이 좋았어. 네. 고맙습니다. 머리를 깊이 숙이자 호호 하며 그녀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편안히 있어. 안 잡아먹으니까. 옅은 선글라스 안에서 다정하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 그 눈동자를 보며 가슴에 담아뒀던 숨을 남몰래 토해냈다. 운전하는 모습을 다시금 슬쩍 훔쳐봤다. 겨자색의 느슨한 플레어, 소매 아래로 나온 팔은 전혀 해를 보지 않는 듯 하얗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목과 손목에 두른 금색에 가는 액세서리가 피부의 하얀색이나 부드러운 곡선과 정말 잘 어울렸다. 혼자 가만히, 은근히 요염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타마키 이모보다 조금 연하일까? 요염하면서도 듬직한 면이 있네. 그때 뒷자리에서 직 소리가 나서 돌아봤다. 어린이 시트에 끼인 형태로 놓인 내 가방, 그건 뒤에 놓으라고 루미 씨가 지시했다. 얘의 지퍼를 어느새 잠에서 깬 쌍둥이가 조용히 열고 있다. 가방이 활짝 열리며 의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엄마, 뭐가 있어? 뭔가 있어. 쌍둥이가 양쪽에서 소타 씨의 얼굴을 대담하게 만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소타 씨는 애들이 움직일 때마다 좌우로 흔들렸다. 안 돼. 베이비 미러를 노려보며 루미 씨가 호통쳤다. 언니 물건에 손, 대, 지, 마. 네. 조건 반사처럼 대답이 나왔다. 루미 씨가 미안하다고 내게 말했고,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뒤를 보니 쌍둥이들은 의자에 얼굴을 바싹대고 소타 씨를 응시하고 있다. 이런. 어머, 애들, 엄청나게 보고 있네. 아, 그게. 그냥 평범한 어린이용 의자인데. 아, 그래. 루미 씨를 나를 보고 다시 미러를 봤다. 그런데 왜 저렇게 볼까? 소타 씨, 잘 참아요. 예상대로 다시 의자를 마구 만지기 시작한 쌍둥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응원을 보냈다. 차는 산간 고속도로를 달려 몇 개의 터널을 지나고 몇 개의 다리를 건넜다.
하늘은 차례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고 비는 때때로 안개비가 되었다가 다시 강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쌍둥이는 다시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SNS를 계속 확인해도 다이진의 이후 행적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 마침내 새로운 장을 맞이하듯 저 멀리 현수교 형태의 오나루토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에는 하얀 안개가 가득해 마치 공중에 걸린 다리 위를 차가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듯했다. 아와지 섬으로 들어가자 다시 산과 터널이라는 풍경이 하염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구름 사이로 몇 개의 빗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위의 녹음을 반짝이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침 TV에서 본 그 거대한 다리로 차가 접어들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카시 해협대교의 거대한 첨탑에 완전히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다. 바다도 햇살을 온전히 받아 한없이 뻗은 새파란 카페투 같았다. 지도 앱을 열었다. 시코쿠를 지난 차는 고베시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어제부터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자 일본 열도의 3분의 1이 보일 정도로 지도가 확대되고 집에서부터의 거리 588km가 나왔다. 집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한없는 불안과 이렇게 멀리 왔다는 흥분이 뒤섞여 내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마치 게임 스테이지가 바뀐 듯 다리 너머에는 빼곡한 건물로 뒤덮인 땅이 펼쳐져 있었다. 얘들아, 흘리지 않게 조심해. 시내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얘들아, 너희들 시트 더럽히면 안 된다. 알았어. 안다고. 루미 씨의 잔소리에 뒷자리의 쌍둥이들은 늘 듣는 이야기라는 듯 자동으로 대답했다. 조수석에서 햄버거를 우물거리면서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지켜본다. 이제는 완전히 쌍둥이의 테이블이 되어버린 소타시 위에 쌍둥이들은 빵 부스러기를 흘리고 마요네즈가 묻은 양배추를 떨어뜨리고 기름진 감자튀김을 늘어놓았다. 쌍둥이 누나가 오렌지 주스가 가득 든 종이컵을 내던지듯 놓는다. 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어린이용 의자가 덜컥 균형을 잡듯 움직여 종이컵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다. 아니. 소타씨, 무슨 짓이에요? 속으로 소리치고 말았다. 쌍둥이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의자를 응시하고 이번에는 동생이 똑같이 주스가 든 컵을 떨어뜨렸다. 의자가 튕기듯 콰당 움직인다. 컵은 가볍게 바운드하듯 반원을 그리더니 쓰러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 쌍둥이는 점점 의아한 표정으로 의자를 바라본다. 소타씨는 모른 체하고 침묵한다. 아니, 이 사람, 지금 이런 상황에 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어머, 몰랐네. 갑자기 옆 운전석에서 루미가 말했다. 네. 저 유원지, 여기서 보이네. 유원지요? 응, 저 산 말이야. 그녀의 눈길을 좇아 빌딩과 전깃줄 너머 산맥에 조그맣게 관람차 실루엣이 보였다. 그 작은 곡선은 어딘지 모르게 화사하고 세련된 고베 시내와 잘 어울렸다. 저곳이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사람 많았어. 나도 어렸을 때 자주 부모님이랑 갔지. 루미 씨는 햄버거를 한 입 빼어 물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점점 손님이 줄어 10년쯤 전에 문을 닫았지. 철거 비용도 없는지 지금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 이렇게 시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왠지 추억에 잠기게 된다니까. 루미 씨는 종이컵에 콜라를 마시고 요즘 저런 쓸쓸한 장소가 늘었다며 혼잣말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쓸쓸한 장소. 입안에서 그 말을 반복해본다. 600km의 이 여정에서 내가 봐온 것은 다 그런 곳이었던 것 같다. 띠링.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런,
타마키 이모.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루미 씨 휴대전화였다. 핸들 옆 홀더에 고정된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루미 씨가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러세요? 아이들을 맡기려던 타가소에 갑자기 발열자가 나와서 오늘은 쉰다네. 얘들아. 갑자기 루미 씨가 베이비 미러를 보며 호통쳤다. 아. 소타시 위에 햄버거 빈 상자와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를 젠가처럼 쌓고 있던 쌍둥이가 서둘러 자세를 바로 했다. 네 참. 루미 씨가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스마트폰을 봤다. 나는 가게를 열어야 해서 이 애들을 봐줄 사람을 찾아야 해. 아. 생각났다는 듯한 표정으로 루미 씨가 나를 봤다. 네, 아니, 저요. 나는 자신을 가리켰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